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영상을 지난 시간에 녹화를 안 누르는 바람에 설에 또 이렇게 따로 집에서 아이패드로 녹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곡선의 접선과 미분 요 정석 4단원인데 여기 4단원은 뒤에 보면 이제 평균값 정리라고 있는데 그 뒷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딱 요 접선 부분, 여기 그 접선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해서 중간중간에 좀 다른 얘기 섞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접선을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다루는 건 다함수의 미분적분들이니까 다함수의 식을 쓰는 요령을 먼저 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별지에다가 다함수 식 쓰는 요령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한번 봐요. 어떤 다항함수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x축이랑 알파 베타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씩은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fx는 최고차 a 주고 x-알파랑 x-베타의 곱으로 이렇게 1차 인수로 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번에는 요렇게 x축이랑 2차 함수가 접하는 경우가 있을까? 여기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fx는 a에 이번에는 x-알파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1번과 2번을 살짝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 x축하고 이 fx가 안 만나더라도 2차 함수, 현재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 합시다.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그럼 여기가 fx고 여기가 gx. 당연히 만나는 점의 x좌표 하나는 알파, 다른 하나는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때는 어떻게 식을 쓸 거냐면, 자, 이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빼기 함수라는 주제예요. 자,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많이 다뤄질 겁니다. 이 미적분을 쭉 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줄 거야. 그래서 꼭 요 개념을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빼기 함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식을 표현할 거냐. 자, fx에서 gx를 뺀 식이 최고차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진행해서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함수 fx 있고 요렇게 접해요. 어디서? x는 알파에서. 자, 이거 gx. 자, 그랬을 때 fx 빼기 gx는 우리는 최고차 a에 x-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1차의 제곱으로 1차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접선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이거 그대로 이해될 건데, 자, gx가 직선인데 접하는 직선이죠. 현재 f에 gx를 선생님이 mx 플러스 n이라고 두면, 자, 요 마이너스 gx를 우변으로 넘겼다 칩시다.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네. fx는 a에 x-알파 제곱에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관찰을 해봐. 자,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어떤 fx를 내가 1차 제곱으로 나눴더니 이건 몫이고 나머지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나머지가 바로 접선식 맞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이렇게 지금 이 차에 대해서 식 쓰는 걸 했는데 차수를 올려가면서 어떻게 식을 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3차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3차로 가서 식을 쓰는 거, 3차 이상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알려면 요거를 알아야 돼요. x축이 있으면 어떤 함수가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항함수가 x축과 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돼요. 자, 다항함수 x축과 접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용에 따라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감마라고 할게요. 자, 이 알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거니까 얘는 x 알파라는 1차 인수를 가져요. 그죠? 1차 인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타는 좀 이따 하고 감마, 이거 많이 봤죠? 이게 x 감마 제곱이라는 이런 2차 인수를 갖습니다. 이게 접하는 상황이죠, 그죠? 이게 뭐 중근 갖는 거 많이 봤죠? 자, 여기 이 베타 마지막 요 베타는 처음 보는 건데 여기가 x 베타의 세제곱, 요거는 이제 3차 인수, 즉 3중근을 갖는 지점입니다. 그게 표현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접하면서 뚫어요. 그래서 일명 뚫접이라고 하는데 뚫으면서 접한다. 이게 우리끼리 얘기해요. 뚫접. 그래서 얘는 그냥 2차 인수, 3차 인수. 요 그래프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인수를 갖는지. 아마 요 베타 같이 접하는 거는 1학년 때는 아마 고1 수준에서는 안 나오겠죠. 3차 함수 이상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좀 잘 봐두면 좋겠고, 대표적인 게 그냥 뭐 이런 거죠. x 세제곱 이런 거. y는 x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y는 x 세제곱 3차 함수. 여기서 이렇게 0에서 뚫으면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한번 인수를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 3차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아직 안 배웠지만 대강 일단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fx, gx. x축하고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 일반적인 직선으로 해서 빼기 함수로 써볼게요. fx 빼기 gx를 최고차 a 두고, 자, 여기 만나는 점이 알파, 차례대로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얘는 당연히 x 알파, x 베타, x 감마로 쓰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접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3차 함수는 fx, 직선을 gx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빼기 함수로 좀 내려와서 쓸게요. fx 빼기 gx는 최고차 a에 x 알파는 중근이니까 제곱, x 베타,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요 식 쓰는 거 정말 잘 봐놔야 됩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고 좀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알파야. fx, gx. 자, 이거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미적분 과정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요 그림 많이 나왔어요. 봐야 돼요. 자, 이거는 fx 빼기 gx가 보다시피 뚫으면서 접하는 접선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a의 x 알파 세제곱 이렇게 3중근을 갖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얘기하고 4차 함수로 갑시다. 자, 3차 함수 여기까지 하고 4차 함수는 개형을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히 배울 텐데 일단 몇 개 적어 볼게요. 이렇게 4차 함수가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이게 fx, gx. 자, 그러면 여기도 빼기 함수로 적어보면 fx 빼기 gx가, 자, 여기 만나는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럼 최고차 a에 x 알파, x 베타하고 여기 뒤에는 그냥 여기는 그냥 2차식이야. 2차식 되는데 이쪽은 허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상에 보이지만 지금 근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4차는 원래 근을 총 4개를 갖잖아요. 허근 포함해서. 근데 지금 현재 그래프 교점수 만나는 교점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실근 2개란 표현이고 여기에 나오는 나머지 2차식은 허근을 갖는 놈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만약에 여기를 감마라고 한다면 여기가 fx, gx야. 그러면 fx 빼기 gx를 우리는 최고차 a 두고 근 1차 근 알파 베타 2개 쓰고 여기 감마에서는 접하니까 x 감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꼭 표현할 수 있다. 기억해주고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공통접선을 갖는 경우에요. 공통접선.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그러면 여기가 fx, gx라면 이번에는 fx 빼기 gx는 최고차 a에 x 알파의 제곱, x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진다고.
알겠죠? 중근 두 개로 써진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식 쓰는 건 이제 다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요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큰 무기가 되거든요. 원래 그 수투 과정의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식을 fx 식을 완성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아주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 쓰는 거 좀 기억해 주고,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석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접선을 할 건데요. 자, 보면 우리가 그 미분을 이제 다 했어, 그죠? 미분 다 했고, 미분 계수 정의부터 이제 도함수 구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건 이제 다 도함수 활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 도함수의 활용인데, 도함수의 활용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접선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죠? 접선 나오고, 그 다음에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 최대 최소 나오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나오고, 속도, 가속도 나오고, 그 정도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엄청 지금 활용이 많잖아. 활용이 많을 때 여기 방부등식, 근데 활용이 엄청 많긴 한데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싹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는 큰 맥을 다음 시간에 다 짚을 거예요. 우리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야기 많이 했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번에 다 할 겁니다. 겁먹지 말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주제로 싹 뚫어줄게요, 선생님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접선만 좀 다르게 좀 빼서 다루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도함수 활용을 하는데, 미분 다 배워서, 그지? 도함수 활용을 하는데 이 많은 도함수 활용 주제들 중에서 왜 접선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그거는 딱 이유는 이거죠. 미분계수의 정의 자체가, 그죠? 미분계수의 정의 자체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정의로부터 그대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네? 그럼 접선은 금방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접선이 제일 먼저 나온다. 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여기 앞에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금방 할 거고요. 자, 뒤쪽에 여러 가지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접선의 방식에서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앞쪽에서는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1번 문제, 2번 문제 전부 ABC 상수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결국은 ABC 상수값을 구하려면 미지수 3개니까 식을 3개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식을 3개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볼게. 일단 첫 번째는 1,1 지나니까 요 식에 1 넣으면은 성립을 할 것 같은데 위에다 좀 써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 요거 하나 쓰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조금 얇은 걸로 씁시다. 그 다음에 2,1에서 직선 여기에 접한다 라는 표현은 이 2차 함수 위에 2,-1이 있고 이 점에서의 접선도 나와 있고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을 또 대입을 해도 돼요. 그러면 2,-1을 대입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 하나 쓸 수 있죠. 자, 식 2개 나왔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이 점에서의 여기에 접한다고? 그 말은 이 점에서의 접선이 얘란 얘기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점이 2,-1이라는 거야.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이 점에서의 접선이 얘다. 이게 y는 x 빼기 3이다 라는 표현이고,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느냐? 이거 미분해서 2 대입하면 x좌표 대입한 게 이거 기울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 1. 그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내가 fx로 잡는다면 f'2가 1이라는 주장이지.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y''은 2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x에다가 x좌표 2를 대입을 해요. 2를 대입하면 이게 이제 4a 플러스 b인데 그때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식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식이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네. 그죠? 요 세 가지 식을 잘 연립해주면 ABC를 구할 수 있겠죠.
그 연립은 계산은 선생님이 안 할 거야. 뭐 위에 두식 해서 C 소거하고 요거랑 다시 연립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사실 공간이 좀 없어서 아까 위에 이거 쓴 거 좀 지우고 할 테니까 필기를 잘 하도록 해요. 이거는 녹화니까 멈춰놓고 필기해도 되잖아, 그치? 자, 지운다. 자, 이렇게 지우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3차 함수지만 어차피 상수항이 지금 0인 상황이니까 미지수 3개밖에 없네.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일단 위의 두 점 보이나? 위의 두 점. 그 말은 요것도 대입, 요것도 대입. 일단 식 두 개 나왔네. 하나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식 하나는 이거죠.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 말은 접선 기울기 같겠네. 자, 이 함수를 fx라고 두면 요 말을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이 말을 식으로 쓰면 f'1이랑 f'2가 같다는 소리죠. 자, 요거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위의 두 점 보이나? 위의 두 점 x좌표 각각 하나는 1, 하나는 2. 이게 평행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보자. 자, 요거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 자, 여기다가 2를 먼저 대입하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는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2 대입해야 되죠. 12a 더하기 4b 더하기 c, 이게 서로 같다는 거야. 자, 이렇게 식 하나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식은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1,3이 위의 점이니까 1,3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이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2,0도 위의 점이니까 2,0 대입해주면 8a 플러스 4b 플러스 2c는 0. 요렇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도 요 세 가지 식을 연립해서 정리해주면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는 여기 예제 1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치? 여기 요 예제 1번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 접선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없고 그냥 접선 기울기가 미분계수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다. 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주제. 그래서 연립해서 풀자. 그 정도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밑에 유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다음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게 좀 공통접선의 아이디어인데, 자, 요거는 선생님이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 풀게요. 아까 그 연습장으로 갈게요. 자, 요거 넘기고, 자, 이번에는 공통접선의 아이디어. 자, 공통접선은 그 뒤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먼저 얘기할게요. 그게 좀 편할 거야. 자, 공통접선은 일단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요렇게 두 개의 함수가 요렇게 접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이렇게 x는 t라는 점에서 공통접선을 동시에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에 공통접선 중에.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그을 수 있단 말이지. 접선을 빨간색으로. 그죠? 그러니까 t에서의 접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fx라고 하고 이 함수를 gx라고 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자, 뭐냐면 일단 t라는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지면 첫 번째 t를 함수에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같다. 그건 그냥 당연히 만나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요 공통접선이라는 게 그러면 이 x는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은 거잖아. 미분계수가 같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했을 때 f't랑 g't가 서로 같다. 자, 그래서 공통접선을 갖는다라는 말은 그냥 대입해서 갖고 미분해서 대입해도 같다. 자, 요 두 가지를 쓰면 돼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고. 자,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버전인데 자, 두 번째 버전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어떤 x는 t라는 접점에서 동시에 접선을 갖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접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그릴까? 자, 이 정도로 그려져 있다고 치고 뭐 이렇게 만날 건데 뭐 헷갈릴까봐 조금만 그렸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죠? 그러니까 얘는 3차함수, 얘는 2차함수인데 만약에 이거 f라고 하고 이걸 g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점을 알파라고 하고 이 점을 베타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그 일단은 뭐 이렇게 만나는 상황, 이 공통점 여기 요 빨간색 점 찍은 이 알파랑 베타에서 두 개가 교점 갖는 상황은 아니라서 따로따로 볼게요. g의 미분계수, g의 알파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기울기랑 f의
베타에서의 미분계수가 같겠지. 그건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이처럼 식이 두 개가 나와줘야 뭘 할 건데. 그래서 한 개의 식을 더 만들 건데 그 식이 중요하거든요. 자, 잠깐 당겨 봅시다. 자, 그 식은 뭐냐면, 자, 이퀄 뭘 갈 거냐면, 자, 이 두 점,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 할 겁니다. 지금 요렇게 갈 거야. 요 직각삼각형 볼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찾을 겁니다. 자, 뭐냐면 두 점 사이 기울기,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를 가겠다고. 자, 얘는 평균 변화율은 아니에요. 하나의 함수에서 한 건 아니라서 평균 변화율은 아닌데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니까 요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베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서로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세 개씩을 쓰면 여기도 이렇게 등호 두 개니까 식 두 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접근해서 푼다. 요거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기억합시다. 그렇죠? 두 가지가 공통 접선의 아이디어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수 예제 4-2번은 보니까 두 곡선 나와 있고 두 곡선 있는데 x는 마이너스 1이란 점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 이게 공통 접선인데 그 중에 이제 뭐 첫 번째 경우죠. 좀 전에 설명한 거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갑시다. 자, 이게 위에가 f고 밑에가 g라고 하면 f 여기 위에 요식 있죠. 요식을 f, 요식을 g라고 한 거야. 그냥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이쪽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1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은 요식 미분하고, 그죠? 요 f를 미분을 할게요. 자, f를 미분을 해서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읍시다. f를 미분하면 6x 제곱 플러스 a고요. g를 미분하면 2ax 플러스 b죠. 자, 이렇게 미분한 식에다 각각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같은 거예요.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 더하기 a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되죠. 자, 됐죠? 자, 이렇게 두 개. 다 됐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또 연립해서 풀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연립은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요 두 가지를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 밑에 보시면 똑같이 풀었죠. 선생님하고 아마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좀 잘 기억해 주고 밑에 좀 할 만한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4번이랑 5번은 지금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두 곡선이 접하는데 접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t를 안 알려줬잖아. 접점, 그죠? 두 곡선이 접하는데 t를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x는 t에서 접한다 하고 여기다 t 넣어서 서로 같고 미분해서 t 넣어서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이것도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 접하니까 다 알려줬죠. x 좌표만 알면 되니까 여기 1, 얘도 마이너스 1,0 지나고 얘도 마이너스 1, 지나고 두 개 미분해서 마이너스 1로 서로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자, 4-3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얘도 밑에 4번이나 5번 풀었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른 방법으로 4-3번 좀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은데 자, 봐요. 일단 그림을 하나 그릴게. 아직 그림 못 그리겠지만 다음 시간 되면 그릴 수 있을 거고 선생님 지금 한번 그려줄게요. x제곱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 y는 x제곱. 자, 거기에 어떤 이런 직선이 있죠. a는 모르겠고 2라는 y절편이 2라는 접선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이 이 곡선에 접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올라가서 얘랑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가 좌표가 0,2라는 거 알 수 있다고. 그죠? 기울기를 몰라. 이 기울기가 a야 지금. 그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a이고 질문은 이 기울기를 묻는 문제 맞죠? 기울기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 그래서 뭐 할까 하냐면 지금 요거 한번 할 거예요. 요거를 미분하고 접선을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뭐 식 쓰는 거 3차 함수나 4차 다항함수에서 식 쓰는 방법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할 건데 그거랑 근과 계수의 관계를 결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봅니다. 자,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파란 색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2라고 할게. 아니지. ax 플러스 2라 했으니까 ax 플러스 2로 갑시다. 자, 이렇게 가고 x 세제곱은 알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연립을 할게. 연립을 하면 x 세제곱은 ax 플러스 2 되고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자,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접해 어딘지 몰라요. 알파라 가자. 여기 몰라 베타로 갈게. 됐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 할 거냐면 그냥 봐봐요. 자 이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갈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지금 내가 3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을 한 상황이 이건데 얘의 근, 이 빨간 색깔로 네모 박스 친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알파, 베타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왜? 알파는 중근이니까 두 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요 세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베타죠. 자 그게 2차 계수가 없으니까 이거 0이야. 맞죠?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알파 제곱 베타는 요거 분의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 보호받은 거니까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풀어봐요.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이 2니까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이 2 맞죠?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네. 다 했네. 그 여기가 마이너스 1 두 개, 여기가 1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좌표를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세제곱에 넣으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왜냐면 접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베타를 구해도 되고 여기를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서 얘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어디? 여기다가 이 원래 이 파란색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얘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y에 마이너스 1 넣고 x에 마이너스 1 넣고 적어주면 넘기면 a는 3이다. a는 3이 맞죠? 지금 어떻게 한 건데 미분 문제인데 미분 안 쓰고 지금 그냥 풀었잖아요. 그죠? 자,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지 않고 접선이든 미분에 관한 활용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3번은 접선 방법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뒤에도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 접선의 방정식은 하기 전에 뭐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여기 연습장에다 쓸게요. 자, 접선에 대한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종류를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도대체 접선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글자가 이상하네요. 접선의 방정식. 자,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점 하나 줄게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 t, ft라고 주고 요 점에서의 접선 도대체 요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저 파란색 접선. 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쨌든 점을 하나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는 기울기 자리죠. 그죠? 여기가 기울기 자리니까 기울기 자리에만 뭐 넣어줍시다. 자, 점 t, ft 넣은 건 알겠죠. 그죠? 이건 알고 이 기울기는 원래 보통 우리가 뭐 1학년 수상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그냥 m이라고 뒀을 텐데 미분을 배운 상황에서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대입을 하면 되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원함수 미분해서 도함수 구한 다음에 x좌표 대입하는 거죠. 자, 요게 기울기니까 얘를 넣어줍니다. 자, 요 식이 이 식이 접선의 방정식이야. 엄청 간단하죠. 그냥 미분해서 여기 넣고 점 하나 대입하고 그 점 대입하고 이 점, 그 주어진 그 점을 대입해야 돼. 알겠죠? 여기 주어진 점, 접점을 대입을 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접점이 중요하다.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접선 말고 우리 정석책에 보니까 그 밑에 무슨 법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 좀 설명할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원래 좀 중요한 거긴 한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룹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요걸로 할게요. 이건 다른 색깔이 필요하겠네. 여기에 요 색으로 할게요. 이 접점이 있어요. 이 접점의 접선에다가 요렇게 수직인 라인을 그어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법선의 뜻이 그거예요. 두 번째가 법선의 방정식인데 법선의 방정식. 이 법선은 뜻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야. 접선의 수직인 직선. 알겠죠? 그러니까 접점은 똑같고 기울기만 수직이니까 기울기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썼던 저 식에서 y는 여기 x-t의 f+ft는 똑같고 여기 기울기만
그 수직 조건 이용해서 f' 분의 마이너스 f' 분의 1로 가면 돼요. 자, 요거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법선의 방정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별로 안 어려워,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왜 배우느냐? 사실 고등 과정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데 나중에 대학 가면 엄청 많이 써요. 그라디안트라는 거라서 되게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솔직히 법선이라는 이름 기하 안 할 거면 몰라도 돼요. 그냥 문제는 접선의 수직인지 큰 구하라 뭐 이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기울기만 조정해주면 되니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뭘 할 거냐면 접선의 종류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한번 접선의 종류. 자, 접선의 종류는 원래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뭐냐면 원래 있던 이 세 가지는 그 세 가지가 있는 게 맞는데 미분을 배우기 전 단계의 세 가지랑 미분을 배운 후의 세 가지랑 조금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일단 대강 좀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위의 점에서 접선인데 제일 대표적인 거 할게요.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되겠죠.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 자,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 원이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제곱인데 그래서 뭐 x 쪽이고 y 쪽에서 얼제곱 해서 여기다가 x 자리에 좌표 하나 요 점이 x1 y1이라면 주어진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요. 자, 이 공식은 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뭐 곡선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증명은 미적분 가야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음함수 미분 같은 거 써야지 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원에서는 쓸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이제 수직인데 그죠? 중심에서 그으면 이렇게 수직이라서 수직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중심의 좌표랑 요 x1, y1 요 두 개 요렇게 이은 기울기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은 기울기와 이렇게 이은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요거는 기울기를 알잖아. 두 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수직으로 기울기 잡고 뭐 위의 점 대입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아마 수상의 수화 정석 기준으로 수화 과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뭐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첫 번째는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야.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래서 원 같은 건 이렇게 구해요. 근데 이 방법이 원래 미분용하는 방법이라서 어려운 방법이다. 특이하게 원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었다. 다른 무슨 뭐 2차 함수도 있고 3차 함수에도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건 다 미분 좀 적용해야지 원래 가능하다. 그 정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야. 자, 원에서도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으면 만약에 뭐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예를 들어 뭐 기울기가 m이다. 기울기가 m이다. 여기도 기울기가 m이다. 기울기가 같은 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이런 걸 원에서는 이제 무슨 기울기 공식 같은 거 있었어요. 무슨 이거 3번은 좀 내려놓고 합시다. y는 mx 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뭐 1 플러스 m 제곱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원에서만 쓰는 공식이고 사실 공식 그렇게 쓸 일이 잘 없어요. 보통 그냥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해서 많이 풀죠, 그죠? 원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이름이야. 이름.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세 번째는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읍시다. 밖의 점에서 접선. 자, 이게 뭔 소리냐? 그 원이 있을 거야, 그죠? 원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원 밖의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끌 수 있죠. 이렇게 접선을 움직여라. 아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오 휘어졌다. 오 신기하다. 뭐 하여튼 직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원에서는 좀 다르게 풀죠. 어차피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로 푸는데 그 분류 기준은 똑같으나 그 이쪽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3, 4참수의 접선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형태의 접선 종류가 있다. 원 위의 점에서 접선 하나, 기울기가 주어질 때 하나, 밖의 점에서도 하나.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미분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알겠죠? 1번이 뭐라고?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고요. 위의 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접점이라고 합니다. 접점이 주어진 경우고요.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가 밖의 점이 원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왼쪽하고 이름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항함수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항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 다항함수에서는 분류 기준이 이거야. 요거.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고. 접점. 그러니까 1번만 접점이 있어요. 근데 2번, 3번은 얘네는 접점이 안 주어져 있거든요. 문제에서. 접점이 없어. 근데 2번, 3번은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면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접점 세팅을 하고 그 접점 세팅은 그 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함수 주어져 있을 거니까 함수에 대입해서 y를 나타내고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거나 이거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크게 큰 틀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옆에 보기 문제 있죠? 보기 문제 보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보기 1번 어디 갔어? 보기 1번 있죠? 이걸로 해봅시다. 자, 곡선 y는 3x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했네. 위의 점 보이죠? 자, 위의 점 보일 때는 그냥 하면 돼요. 어떻게? 접선 일단 직선일 거니까 y는 쓰고 일단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기울기만 쓰면 되는데 기울기는 얘 미분해가지고 그죠? y 프라임은 3x제곱 만들고 여기다가 접점 x좌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돼요. 대입해주면 3이죠, 그죠? 이게 원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거네. 끝이야 이게. 쉽지? 그러니까 위의 점에서는 제일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위의 점에서는 기울기 구해서 점 대입해준다. 똑같네요. 자, 이것도 곡선 위의 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즉 법선을 구하라.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접선의 수직이라 했으니까 기울기만 좀 조정해주자. 위로 가서 봅시다. y는 x 빼기 1 더하기 1 해주면 될 것 같고 기울기가 원래는 이 친구 미분을 하면 그지? 얘 문제를 미분을 하면 이리 와봐. 3x 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여기다가 x좌표 1을 슉 넣으면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근데 이 접선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봅시다. 자, 보기 3번은 이번에는 기울기를 줬어. 그지? 접점을 안 줬다고, 그죠? 접점을 안 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공간이 좁은데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냥 한번 그려보고요. 까지 그래프 그런 거 안 배웠지만 곧 알게 될 거니까 이렇게 이게 x 세제곱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접점 몰라. 여기 잡을게. 접점을 t, t 세제곱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x좌표 t로 잡으면 여기 넣으면 y, 여기 대입하면 y는 t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접선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이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기울기가 10이잖아? 그럼 기울기 나와 있잖아. 그럼 t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저게 무슨 소리냐면 이 기울기는 이 x 세제곱 요거 미분해서 3x 제곱인데 여기다 t를 넣은 값이 10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3t 제곱이 12가 되고 정리하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3 나누고 그죠? 그 말은 하나는 2,8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1 때는 이쪽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에도 사실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기울기 12짜리로.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원래 식에 대입해야 돼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점 두 개가 나오죠.
기울기는 10이고 그래서 답이 두 개야. 첫 번째는 y는 기울기 12에 2,8 지나가면 되니까 x 빼기 2 더하기 8 요거 정리하면 되고, 두 번째는 기울기 1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대입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미분해서 그 t를 넣은 값이 그 기울기다 하고 t를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4번을 할 텐데, 자 4번은 문제가 살짝 어려운데요. 4번은 이거를 공간이 좁아서 선생님이 좀 다른 방법을 좀 써봅시다. 어떡하지?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좀 조작을 해서 옆에다가 떼놓고 이걸 카피를 할 수 있나? 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카피가 되나? 뭐 해봅시다. 일단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여기다가 요거를 해서 이미지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카피된 이미지가 없나요? 아깝네. 뭘 봐야 되지? 이게 이거 아닌데. 오랜만에 써서 지금 적응이 잘 안 되는데. 분명히 이미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 카피가 돼버렸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취소. 어떻게 지우지? 큰일 났다. 이거 못 지우겠는데? 그래서 봐. 자, 요거는 몰라요. 이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냥 합시다. 좀 해볼라 했더니 잘 안 되네. 그래요. 자, 요거는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인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먼저 보고, 요 그래프 있고,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자, 그러니까 그림 먼저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3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5거든요. x세제곱 더하기 5라는 함수야. 대충 그린 거고, 여기가 0,3이거든요. 자,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접하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걷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이렇게 걷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 구하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리대로 하면 이 점을 모르니까 접점이 안 주어진 경우잖아요. 요거는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세 번째 경우죠. 접점을 t, t 세제곱 플러스 5로 잡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원래 풀이 먼저 풀고 다른 풀이 하나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기울기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미분할 거야. 원래식 미분하면 3x 제곱이죠, 그죠? y 프라임이 여기다가 t를 넣어요. 그럼 3t 제곱이 기울기고 x-t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5, 이게 원래 접선의 방정식이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죠. 요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0,3을 지나네. 그 0,3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x좌표, y좌표에 각각 0, 3을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해요. 3은 0이니까 계산하면 3t 세제곱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5고, 정리하면 2t 세제곱이 2가 돼서 t는 실수로는 1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t1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3에 x-1 더하기 1 대입하면 6 해서 3x 더하기 3이라는 접선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방법이에요. 이 방법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점 T점에서 그러니까 접점에서 접선을 먼저 접점에서 미지수로 접선 세팅을 하고, 이렇게 미지수로 접선 세팅을 한 다음에 지나는 점을 나중에 대입해서 t를 구해서 원래식에 다시 넣는 거야. 이게 원래 방법이고요. 이 상황에서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건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접점 세팅 해야 되는데 지워버렸네. 자, 봐요. 여기를 t, 세제곱 플러스 5라고 하고 뭐 할 거냐면 그냥 이 두 점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지? 기울기를 평균 변화를 구해볼게요. 그게 뭔 소리냐? 그 원래 이거 미분한식의 t는 게 기울기잖아. 그죠? 그럼 3t 제곱이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않니?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거 두 점 사이 기울기. t 빼기 0. 그다음에 t 세제곱 더하기 5에 빼기 3으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분모 t밖에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보내면 3t 세제곱이고 저쪽은 t제곱 플러스 2 넘겨서 정리하면 뭐 세제곱이죠. 넘겨서 정리하면 2t 세제곱이 2니까 t는 1. 아까처럼 똑같이 나와. 아까보다 훨씬 쉽죠. 이렇게 풀면. 그래서 접점을 먼저 알았다. 이 말은 이 점이 1,6이었다는 소리고, 그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에 1 집어넣으면 됐어요. 기울기 3이고 1,6을 지나는 3x 더하기 3이라는 접선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개 다 좀 쓸 수 있으면 좋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둘 다 좀 잘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접선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필수 예제 3번, 4번, 5번 이렇게만 풀면 되는데 자, 5번 하기 전에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서 5번은 쌤이 좀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 3번, 4번을 풀 건데요. 자, 필수 예제 3번은 이게 4-3번은 지금 여기 문제 이렇게 답안을 한번 봐요. 알파 있고 뭐 4제곱 있고 뭐 이렇게 이것도 그죠? 1번을 여기 1번 정도 보면 일단 접선의 방식을 원래 하던 대로 한 거야. 이렇게 접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정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Q에서의 접선을 방식 또 똑같이 하고 일치해서 서로 개수 비교하고 쌩 난리를 쳐갖고 알파를 구하거든요. 너무 복잡해.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풀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자, 뭘로 풀 거냐면 아까 우리 했죠. 다항식의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식 쓰는 방법 그거 이용해서 풀 겁니다. 한 방에 돼요. 자, 봅니다. 해봅시다. 4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텐데 아직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봐요. 다음 시간에 알게 될 테니까 4차 함수 하나 그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안 예쁘다. 다시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접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fx, 자, 요식 fx라고 잡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지금 접선을 구하라 했잖아요. 접하는 직선 접선. 내가 원하는 접선을 gx라고 잡 1차니까 그냥 mx 플러스 n이라 잡을게. 자,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fx x 4제곱이고 빼기 12x 제곱 더하기 16x 빼기 함수로 잡는다 그랬죠? 빼기 mx 더하기 n은 하면 자 이렇게 빼기 함수로 잡으면 두 개 동시에 접하는 거 아까 최고차 계수 1이니까 그냥 x 알파 제곱 x 베타 제곱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놓고 적어 놓고 이 식을 잘 생각을 해봐.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잘 생각해 볼게요. 자 봐요. 오른쪽을 보니까 지금 알파랑 베타는 실근이잖아요. 그죠? 실근. 그러니까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실수의 완전 제곱식 요거 두 개 뭐 묶으면 어떤 2차식 되겠죠? 2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적힐 거란 말이야. 맞죠? 여기가 x제곱 빼기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있겠죠? 그죠? 여기 어떤 2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식이 세팅이 되는 거야. 그럼 좌변을 잘 봐요. 좌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수투를 안 하고 수상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좌변을 쳐다봐요. 좌변을 인수분해서 무슨 이런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이 보기 차식꼴이 되어야 되지 않니? 그쵸? 그래서 1차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m은 16이야. 됐나요? 그래서 사라졌어. 그럼 남은 건 상수항 마이너스 n이니까 조금만씩 정리하면 으로 내려와봐. x 4제곱 빼기 12x제곱 빼기 n인데 이 식이 무슨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마이너스 n 값은 요거의 절반의 제곱인 36 아니야? 맞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6이었어요. 아까 m은 16이었죠? 그럼 다 구했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 y는 16x 빼기 36으로 한 방에 세팅할 수 있어. 쭉 내려가 봐요. 답이 맞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쌤 푼 방법이 아마 훨씬 쉬울 거예요. 나중에 궁금한 사람은 여기 정석의 답안대로 한번 해봐요.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별로 안 좋네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 좋은 방법으로 택해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밑에
4-6번을 암산으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암산으로 이게 4차 함수가 있는데 점 P에서의 접선이 P가 아닌 점 Q에서 다시 접한대요. 똑같은 세팅이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P에서의 접선인데 Q에서 다시 접한대. 또 이것도 이제 알파, 베타 두 개 공통 접선이니까 빼기 함수로 써봐요. 이렇게 2x제곱 빼기 x 빼기 mx 플러스 n이 무슨 제곱 완전 접시 돼야 되겠구나 하고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없어져야 되니까 m은 일단 마이너스 1일 것 같고 그래야 플러스 1 돼서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n 남은 게 x 4제곱 빼기 2x제곱에 마이너스 n인데 완전 접시 되려면 얘가 1 돼야 될 건데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다 구했네. 훨씬 쉽게 거의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익혀 놓으면 좋겠다. 되게 중요한 페이지다. 좀 공동접선일 때 식 쓰는 방법 좀 기억해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동접선일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식 쓰는 방법 있죠. 선생님 정리해준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4-4번 자 얘는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그냥 열심히 풀어봅시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내려와봐요. 자 4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좀 봐봐. 짝수차밖에 없네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짝함수 혹은 우함수라고 해서 y축 대칭인 함수죠. 그래서 y축 대칭으로 대강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y절편 8이니까 여기 8에 대충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그래프가 생겼을 겁니다.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원점에서 그죠?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두 접선을 그었대요. 여기다가 그럼 하나는 이렇게 그어질 것이고 올라가라. 하나는 이렇게 그어질 것이고 내려와라.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원점에서 그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결국은 접점을 구하고 얘는 이 접점을 알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접점과 원점을 곡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라서 이 점, 이 점, 이 점 요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묻는 문제야. 그럼 결국 접점을 찾아야 되니까 접점을 미지수 세팅할게요. 안 나와 있으니까 t4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8이고 그러면 뭐 할 거냐면 그대로 갑시다. 좀 힘든데 일단 t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y 요식 있죠? 미분할게요. 4x 세제곱 빼기 4x야. 그죠? 그럼 여기다가 t를 넣은 값, 그죠? 여기다가 x 자리에 t를 넣은 값 4t 세제곱 빼기 4t가 기울기인데 자, 이 기울기가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한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과 같으니까 평균 변화율을 정리해주면 t분의 이상하다. 그죠? t분의 x 증가량 t고 y 증가량 요거니까 t 4제곱 빼기 2t제곱 플러스 8이네. 이게 평균 변 우변은 평균 변화율, 좌변은 미분계수 같다고 한 겁니다. 자, t를 옮겨서 정리해 볼게요. 4t 4제곱 빼기 4t제곱은 t 4제곱 빼기 2t제곱 플러스 8되고 넘겨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어디로 와서 정리 이쪽에 할게요. t 3t 4제곱이고 마이너스 2t제곱에 마이너스 8은 0이고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해볼까? 3, 1, 4, 2 해주면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얘는 안 되겠어. 왜냐면 이게 지금 t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한 거니까 얘는 복소수가 나와서 안 되고 t제곱이 2가 나오네.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여기가 루트 2 콤마 뭐식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뭐식이다. 이렇게 y좌표만 찾으면 되겠네요. 어디다 넣으면 되죠? 자, 여기다 넣으면 되죠. t제곱이 2니까 제곱에다가 2를 넣어요. 그럼 얘는 4가 되고 얘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8이네요. 그래서 좌표가 루트 2, 8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8이고 마이너스 루트 2, 8이고 따라서 요 원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얼마지? 가로가 2루트 2고 세로는 8이고 여기다가 2분의 1 해주면 넓이가 나오겠네. 그러면 약분하면 8루트 2가 되겠죠? 자, 8루트 2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1번 문제였고 자, 2번 문제도 한번 갈게요. 2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데 일단 요거는 필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 요거 스톱 해놓고 필기하면 되겠지? 자, 지우고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2번
이거는 뭐냐면 y는 x제곱이 있대요. x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y는 x제곱이 있고 x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요런 게 있네요. 직선 여기 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점이 하나 있어. 뭐 이쯤 있다고 할게요. 요 점에서 요렇게 이 참수에다 접선을 그었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근데 걔가 수직이래요. 그죠?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P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게 P점인데 좌표 세팅합시다. t, t 마이너스 1로 세팅. 마이너스가 안 보인다. 세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미안해요. 이거를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니까 이 좌표를 t라고 세팅 안 하고 a라고 세팅합시다. 왜? 우리는 이때까지 접점을 t라고 세팅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접점을 t, t 제곱으로 세팅할게요. 한 개만 하면 돼요. 둘 중에. 그러면 t가 이제 두 개가 나올 거라서 한 개는 여기고 한 개는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이제 그 접선의 방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y는 이거 미분하면 2x인데 여기다가 x좌표 t를 넣어요. 그럼 기울기 2t가 되고 x 빼기 t 더하기 t제곱. 자,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요 점을 지나가네. 요 점에서의 접선이 요걸 지나가는지. 그러면 x좌표에 a, y좌표에 a 빼기 1을 놓고 식을 좀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t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할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겠네. 왜냐면 2t 마이너스 2t제곱이 t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플러스 2at 되고 저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할게요. 요거를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왜? 수직 판별식을 아니지. 안 써도 되겠네. 다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잘 보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기울기가 이게 수직인 거잖아. 이루는 각이 직각이니까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는데 기울기를 보면 여기 기울기가 2t잖아요. 지금 2t 보이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라면 t2, t2 제곱이라면 이 기울기는 2t니까 요 미분 계수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t1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2t2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수직이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되네. 자, 그러면 t1, t2의 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되는데 자, 요 식에서 두 분의 곱 있죠. 요거 분의 요거 보고 그대로 가면 a 빼기 1이 되는데 a 빼기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그잖아요. 근각계수의 관계 써서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서 두 분의 곱이 요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4분의 1 정리해주면 a는 4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원하는 P의 점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요거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물 좀 마시고 와서 할게. 알았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1시간 안에 끊어볼라 했는데 무리였네. 좀 오래 걸린다, 그쵸? 거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자, 마지막에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은 좀 비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써야 돼서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되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그 비율을 먼저 설명하고 요거 필수예제 4-5번을 풀어줄게요. 자, 다시 일로 가서 여기다가 쓸게요. 비율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정리합시다. 자, 넘버가 4번 3차 함수의 특별한 비율. 좀 비율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얘를 모르고 수투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주장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일단 간단히 오늘 듣고, 자, 그거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3차 함수가 있을 때 내가 아무렇게나 접선을 끄면 이 점에 접점 알파랑 이 점에 접점 베타가 있고 여기 뭔가 3차 함수의 대칭이 되는 점이 있어요. 대칭점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이름이 변곡점인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이 대칭점에 대해서 요 길이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한 비를 갖거든요. 1대2라는 비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직선이 이렇게 해서 1대2의 비율을 가지면 그 삼각형 닮은 뭐 이런 것 때문에 x 좌표도 1대2의 비율을 갖는 거고 y 좌표도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 접선이 1대2의 비율을 가지면 x 좌표 길이도 1대2의 비율을 갖는 겁니다. 자, 그거 설명을 뭘로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일단 지운 함수를 예를 하나 들어서 할 거야. 그거 뭐냐면 그냥 제일 대표적인 기함수 하나 잡고 할게요. 자, 이건 뭐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그죠? 원점 대칭인 함수 하나 잡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증명을 일단은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쉬운 함수를 예를 하나 들을게요. y는 x 세제곱 빼기 3x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이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접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자, 조금만 올라가자. 여기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었어. 됐죠? 여기가 여기를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이 이제 대칭점 중심점이잖아. 아까 말한 요 점이 되거든요. 3차 함수의 중심이 되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그 이제 비율을 가지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함수를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x 세제곱 빼기 3x 이퀄 mx 플러스 n, 이거를 넘기면 마이너스 3 플러스 mx 마이너스 n은 0. 이 3차 방정식이죠.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베타 2개 알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따라서 세근의 합인 이 베타 플러스 알파는 0이 되는 거죠. 왜? 요 3차 방식 봐봐. 2차 계수 없죠? 그래서 세근의 합이 0이네. 그리고 세 개 합 0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베타야. 자, 그러면 이 알파가 마이너스 2베타라는 주장은 여기 만약에 음수면 요거의 2배만큼 온 점이 알파라는 소리 아니야? 맞죠? 그런 비율이 있어요. 자, 이 비율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비율이야. 다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요 1대2의 비율이 있다. 어디? 접점에서부터, 자, 접점에서부터 대칭이 되는 점과 다시 만나는 점까지입니다. 알겠죠? 요 대칭이 되는 점을 구하는 방법은 이 원점 대칭이 아닌 함수도 있을 거니까 그때 구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다 배우기로 하고, 도대체 다음 시간에 얼마나 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기억해 주면 돼요. 알겠죠? 이거를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우리 필수 예제 문제 있죠? 자,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앞으로 가서, 자, 여기 뭐 이렇게 보면 뭐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일단 해석을 해보고 아까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자, x 세제곱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됐죠? 뭐 할 거냐면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을 좀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이 점을 P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Q, 여기가 Q.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은 R. 그 다음에 이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P가 아닌 점, 다시 만나는 이 점을 S라고 한 거죠. 그 질문은 뭐냐면 요 길이 PQ 대 QR 대 RS를 구하시오가 질문이야. 요거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길이의 B를 구하라는 거죠. 자, 아까 공부한 것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P점을 T, T 세제곱으로 한번 놔볼게. 됐나요? 그러면 요 접선만 구하면, 요 빨간 색깔 접선 있죠? 접선만 구하면 일단 이거 x 절편은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런 비를 물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비를 물은 거는 결국 이 x좌표의 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좌표의 비에 집중해서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r은 x좌표가 0일 거고요.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 s의 x좌표는 마이너스 2t일 거야. 왜?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x제곱이니까 기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은 x축이 돼요. 0, 여기 이 라인. 그러면 여기 t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x좌표만 보면, 그죠?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가 1대2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t니까 여긴 마이너스 2t가 맞죠. 자, 그거는 이제 해결했을 거니까 여기 q만 찾아보자고. x절편만. 그럼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하면 3x제곱에 t를 넣어서 기울기는 3t제곱일 거고 x-t 플러스 t 세제곱 하면 이게 뭐다? 접선의 방식이다. 필요한 건 x절편이니까 y에 0을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3t제곱의 x 마이너스 3t 세제곱에 더하기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 넘겨서 여기서 x를 구해주면 x절편이죠. 넘겨서 구해주면 2분의 3t 맞아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됐어요. 자, 좌표 x좌표를 볼게. q의 x좌표는 2분의 3t야. 그지? 자, 이거 t고 확대를 좀 해서 다시 합시다. 지금 여기 x좌표 0 있고 여기에 t 있고 x절편이 2분의 3t야. 다시 만나는 점은 저기 마이너스 2t라고 x좌표만 봤어요. x좌표만. 이렇게. 그러면 t에서 2분의 3t까지는 2분의 3t 맞죠? 3분의 2t인가? 3분의 2t네. 큰일 날 뻔했네. 3분의 2t예요. 여기도 지울게요. 자, 여기가 이제 좀 있겠네. 3분의 2t.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만큼은 t를 3분의 3t라고 보면 결국 3분의 t인 거죠. 3분의 1t 길이가. 요 길이는 3분의 2t. 요 길이는 요거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3분의 6t라고 잡으면 그냥 거리니까 3분의 6t. 자, 그래서 거리비는 1대 2대 6이 되는 거야. 원하는 게 요거 물었으니까 답은 1대 2대 6인데 이거를 이제 직접 계산을 접선을 구해서 다시 만나는 점을 계산을 해서 잡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원래는 이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정석풀이를 여러분들이 쌤이 정석풀이대로 안 해서 그렇지만 접선의 방식 찾고 요거는 x절편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2를 소거하면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연립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생략해 놓은 거야. 이게 과정이 엄청 길어요. 힘들거든. 그래서 계산을 아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 1대2 비율 이용하면 알겠죠? 자,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율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됐죠? 4-6번은 안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열인데 이게 안 배운 사람이 있어서 지금 안 할 거예요. 무슨 일반 등비수열 이런 거 잘 모르지? 까먹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편급 정리부터 할 거고 오늘 수업은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새해 복들 많이 받아요.